잠깐만요.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알리에서 거의 반값 수준으로 풀린 제품들이 꽤 있는데 대부분 뭘 사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야 된다 싶은 것만 골라왔습니다. 세차 입문자부터 세차 환자까지, 거기에 집에서도 쓸 수 있는 꿀템까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이번 알리익스프레스 할인은 1년에 몇 번 없는 큰 행사라 이번에 놓치시면 언제 다시 이 가격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5가지 품목 총 10개 제품 제가 직접 써보고 이건 진짜 괜찮다 싶은 것만 가져왔습니다. 이건 진짜 미쳤습니다. 미니 에어건 여러 개 사보신 분들은 결국 하나만 남습니다. 저는 그게 F02 미니 제트팬이었습니다. 작은 에어건이 아니라 사이즈만 작은 진짜 제트팬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미니 제트팬은 전부 나눔하고 결국 이 제품 하나만 남겼습니다. 처음에 가격이 저렴해서 기대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막상 켜보니까 이 크기에 이런 바람이 나온다고?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작은 사이즈지만 스펙은 꽤 강합니다. 다른 제품들이 100에서 160g 추력인데 F02는 541g입니다. 그냥 체급이 완전 다른 수준입니다. 미니 제트팬 중에서도 체감 바람이 꽤 강한 편이고 중카 64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은 ES, AS 두 가지가 있는데 실사용 체감은 거의 비슷해서 컬러 기준으로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델은 AS 블랙 모델이었는데 청록색 색깔도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18650 4셀 구조 1000mAh입니다. 최대 풍속 기준 약 7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짧아 보일 수 있지만 사용하는 동안 바람이 거의 약해지지 않는 점이 좋았습니다. 제가 사용해보니 이런 정도로 특히 좋았습니다. 키보드 먼지 제거, 컴퓨터 내부 청소, 차량 틈새 물기 제거, 실내 먼지 날리기, 차량에 쌓인 낙엽 날리기. 작은 사이즈지만 이런 작업에는 거의 오버스펙 수준입니다. 미니 에어건 여러 개 써보신 분들은 결국 하나만 남게 됩니다. 출력 약한 건 안 쓰게 되고 큰 제트팬은 꺼내기 귀찮아지고 결국 작고 강한 것 하나만 남습니다. 작지만 바람은 전혀 작지 않은 제트팬입니다. 이중지출 없는 미니 제트팬이 F02였다면 에어펌프의 종결 제품은 이텐울프 S3입니다. 제 블로그에 이텐울프 검색 유입이 정말 많은데 특히 V3와 S3 차이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S3입니다. 전부 사용해봤는데 일반 사용자 기준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은 S3였습니다. V3는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지만 바람 토출량과 크기를 줄여 원가를 낮춘 하위 모델이고 전용 가방도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S5는 S3보다 스펙도 높고 크기도 더 크고 가격도 더 높은 상위 모델이지만 일반적인 승용차나 SUV 기준에서는 S3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프로드 차량처럼 완전히 바람이 빠진 타이어를 자주 채우는 상황이 아니라면 S3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S3와 S3 SE 차이입니다. 스페셜 에디션은 기본 구성품인 전용 가방이 빠진 모델입니다. 가방이 필요 없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S3 S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KC 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레이튼 에어펌프도 이텐울프에서 OEM 생산해서 로고와 컬러만 받고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에어펌프 쪽에서는 검증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호스와 노즐을 전부 제품 뒤쪽에 수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아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노즐 잃어버릴 일이 없고 트렁크에 그냥 넣어두면 됩니다. 타이어가 큰 차량이라 밸브 위치가 높아도 호스 길이가 충분히 길어서 편하게 공기 주입이 가능합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LED 램프 기능이 있어 작업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기 주입 속도입니다. 샤오미나 일반 휴대용 에어펌프보다 모터 출력이 높아서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타이어 4개를 채우는 것도 체감상 훨씬 빠릅니다. 또 하나 편한 점은 정보 표시창이 위쪽을 향하게 설계되어 있어 제품을 바닥에 두고 사용할 때 수치를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바닥에는 고무 발판이 있어서 진동으로 움직이거나 제품에 스크래치가 생길 일도 없습니다. 단점을 굳이 하나 뽑자면 앞쪽 분무기 같은 장비에 연결해서 쓰기에는 크기와 무게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차량 비상용으로 기존 시거잭 공기 주입기 대신 이텐울프 S3를 항상 트렁크에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기 주입기 1티어라고 해도 될 만큼 꽤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다이슨보다 약합니다. 세차장 청소기보다 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합니다. 디자인과 만듦새 1티어 샤오미 차량용 무선 청소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이슨 청소기보다 약합니다. 세차장 청소기보다도 약하고요. 그런데 왜 소개하냐? 글러브 박스에 쏙 들어가는 크기와 수납성, 그리고 추가 배터리 없이 C타입 충전으로 차량에 상시 보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차량용 청소기 대부분이 흡입력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도 샤오미 이 제품은 기본 이상은 하는 흡입력이라 세차장 가지 않아도 차량 내부 간단한 청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성도 꽤 괜찮습니다. 틈새 노즐 끝을 밀면 브러쉬 흡입 노즐로 변하고 차량 내부 틈새나
시트 사이 먼지와 오염물들을 쉽게 빨아들일 수 있고 매트 청소에 좋은 플랜 노즐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먼지통 비움 버튼도 락 기능이 있어서 실수로 열릴 일이 없고 내부 필터도 모두 분리 가능해서 물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흡입구 필터를 빼고 노즐을 체결하면 에어건처럼 바람을 불어내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버튼으로 총 3단계 조절이 가능하고요. 사용하다 보면 모터 발열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도 특징입니다. 보관도 신경 쓴 제품입니다. 두 겹 구조의 파우치가 함께 들어있어서 차량에 넣어두고 깔끔하게 수납하기 좋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부피가 큰 다이슨과 비교하면 흡입력은 확실히 약합니다. 다만 일반 휴대용 차량 청소기 기준에서는 꽤 높은 흡입력입니다. 실제 흡입 풍속을 비교해보면 샤오미는 16, 20, 26m/s, 다이슨은 28, 55s/로 샤오미 3단계가 다이슨 일반 모드와 비슷한 수준이고 터보 모드와는 약 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봉된 파우치 재질이 얇아서 스크래치에 약한 편이고 플랫 노즐이 각도 조절이 되지 않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 차에 하나 넣어두면 세차장 갈 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찾았다. 와, 이거 찾았다, 드디어. 이번엔 가격 1티어 당신이 원하는 유언트 자동 먼지 비움 무선 청소기입니다. 집에서 다이슨 청소기와 샤오미 청소기도 사용하고 있는데 흡입력도 괜찮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해보니 청소 후에 먼지통 비우는 게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었나 역체감이 꽤 크게 느껴졌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스탠드에 끼워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먼지통 안에 먼지를 말끔히 비워주고 쓰레기통 주변에 먼지가 날리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기능이 정말 편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면 차가 알아서 주차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청소기를 사용한 이후로는 집에 있는 다른 청소기에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은 자동 먼지 비움 방식이라 벽에 거치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탠드 자체가 먼지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구조도 단순해서 콘센트 근처 어디든 세워두고 충전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할 때는 녹색 LED 라이트가 꽤 밝습니다. 이전 샤오미 제품보다 훨씬 밝아서 밝은 낮에도 바닥 먼지가 잘 보이고 청소한 곳과 안 한 곳에 직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흡입력도 꽤 강한 편입니다. 바닥 매트 위에서는 흡입구가 완전히 막히면서 잠깐 전원이 꺼질 정도로 흡입력이 느껴졌습니다. 출력은 표준, 강력, 터보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스탠드에 세워두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모드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자동 먼지 비움이 수동 모드로 변경되고 스탠드에 꽂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먼지를 비울 수도 있습니다. 구성품은 본체 연장대, 롤러 노즐, 틈새 노즐이 들어있고 먼지통도 여유분으로 하나 더 제공됩니다. 배터리는 분리형 구조라 교체도 가능하고 헤드 롤러도 손으로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모터를 제외한 대부분 부품은 물 세척도 가능합니다. 헤드 앞쪽에는 스크래치 방지 부품이 있어서 벽 끝까지 부담 없이 청소할 수 있고 손잡이 아래쪽에는 고무 패드가 있어 안정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친구나 쇼파용 미니 롤러 헤드는 없고 본체 무게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또 롤러 헤드나 연장대를 따로 수납할 공간이 없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품이지만 국내 AS 접수는 어렵고 알리 쪽에서 환불이나 반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미 로봇 청소기가 있는 집이나 바닥 청소 위주로 사용하는 가정이나 사무실이라면 가격 대비 성능 좋은 자동 먼지 비움 청소기 유언트 V500은 꽤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말해 뭐해 수준입니다. 알리 추천 영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제품이죠. 세차 좀 한다, 차량 관리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하나씩 가지고 있는 국민 폴리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품 소개보다는 이걸 어떻게 써야 200%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초반, 가성비로는 거의 국민 3인치 폴리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는 가죽 세정과 유막 제거입니다. 가죽 세정은 EXQ 스커트 패드, 소낙스 프로피라인 가죽 세정제 조합을 추천합니다. 가격이 부담되면 다이소에서 물수원 가죽 세정제로 먼저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3인치 패드를 12mm 편심 아답터에 끼우고 패드에 세정제를 묻힌 뒤 통풍 구멍이 없는 곳에서 먼저 퍼뜨리고 일단 약한 강압으로 천천히 움직여주면 됩니다. 마무리는 마른 타올로 닦아주면 끝입니다. 차량 가죽 시트는 대부분 세미 애닐링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회전이나 가압은 가죽 손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토카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막 제거입니다. 바토카에 기본 포함된 오렌지 패드가 유막 제거에 아주 좋습니다. 패드에 유막 제거제를 짜고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유리에 1단으로 먼저 퍼뜨린 뒤 2단과 3단을 오가면서 격자 형태로 작업하면 기존 발수 코팅이나 유막을 힘들이지 않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한 것보다 기계로 한 것이 더 깨끗하죠. 추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S4 스타일의 여기 구멍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또 하나의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토카 호환 브러쉬를 구매하면 차량 매트 세척도 손으로 문지르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드릴로 작업하지만 바토카 1인치 싱글 모드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도는 페인트 클렌저와 왁스 도포입니다. 페인트 클렌저는 기본 오렌지 패드와 번식 패크린, 도깨비 또는 볼라 솔루션 P58을 추천합니다. 프랩으로 이렇게 닦아도 돼요.
스크래치 없죠? 와, 엄청 깨끗하네. 그래, 스크래치가 좀 깊다 하시면은 딱딱한 폼패드 있죠. 조금 더 강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샤인메이트 파란 패드도 좋습니다. 기존 발스 코팅이나 오래된 코팅 제거도 가능합니다. 깊었던 스크래치도 중초벌 폼패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바로 묻어요. 쭉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 정도. 왁스도프는 가장 부드러운 폼패드를 사용해서 1단으로 슥슥 지나가듯 작업하면 아주 쉽게 도포가 가능합니다. 고체 왁스는 물론 에멀전 왁스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가죽 세정만 제외하면 더 가성비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토카 S3입니다. S4보다 출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6인치 패드 면적이 넓어서 작업 속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막 제거, 페인트 클렌저, 왁스도프 같은 작업은 S3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S4에서만 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S4 기준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고수 영역인 광택 작업입니다. 컴파운드는 보통 초벌, 중벌, 말벌 이렇게 사용하고 패드는 부드러운 패드, 중간, 단단한 패드 3가지 정도로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강한 연마가 필요하면 극세사 패드를 추천합니다. 좁은 틈새 작업은 기본 1인치 아답터도 가능하지만 길이가 길어서 끝부분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케이블을 사용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수 영역이지만 샌딩 작업도 있습니다. 샌딩은 깊은 스크래치를 빠르게 평탄화하는 작업입니다. 컴파운드로 오래 걸리는 작업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서 샌딩 후 극세사 패드와 올이런 컴파운드 조합으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컷 피니시나 컷맥스도 좋습니다. 네, 극세사 패드로 하겠습니다. 닦아보면은 그냥 끝내도 될 정도죠. 약간 찍힌 부분은 좀 완화하는 수준으로 완료했습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물론 이 제품이 가격이 높은 고급 폴리셔보다 모터나 발열이 약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4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의 성능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토카 S4는 국민 3인치 폴리셔라고 불릴 만큼 정말 다재다능한 제품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거 하나 사서 스크래치 하나만 지워도 기계값은 바로 뽑는 제품입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찾는 영상이 바로 제트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건 조금 특이한 제품입니다. 작고 가볍지만 말도 안 되는 추력이 나옵니다. 바로 중카 64 제트펜입니다. 압도적인 추력, 작은 크기, 가벼운 무게, 이 체급에서 나올 수 없는 출력이라 시대를 앞서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여러 가지 테스트해본 결과 최대 2kg 이상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본 제품 중에선 크기와 무게 대비 중카 64를 이길 제품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확실합니다. 소음도 최강입니다. 특히 고주파 소음이 있어서 오픈 세차장에서 사용하면 꽤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 환경은 단독 게러지나 지방 야외 세차장 또는 손님이 거의 없는 늦은 시간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하다가 한번 크게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손가락이 흡입구에 살짝 들어갔는데 손가락 살점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후면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개조를 하고 나니 손가락이 들어갈 일도 없어지고 앙칼진 고주파 소리도 조금 꺾인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 전에 후면 개조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작업 방법도 어렵진 않습니다. 필요한 도구는 드릴과 1.5 육각 렌치, 리퍼, 9cm 컴퓨터 파워 그릴망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작업하려면 드레멜 같은 샌딩 도구를 사용해서 그릴망을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완벽한 제품은 아니지만 출력 하나만 보자면 지금도 독보적인 제트펜입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개조해서 사용하면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중카 64 제트펜입니다. 중카 64가 너무 강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70mm 프로 제품은 더 강한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다른 방향의 제품입니다. 중카 70 프로 제품은 중카 64 모델보다 큰 사이즈인 70mm 사이즈의 말 그대로 프로 모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프로라는 이름처럼 바람이 강해졌다기보다는 완성도와 디테일이 좋아진 제품입니다. 먼저 배터리 쪽을 보면 발열을 줄이기 위한 냉각팬이 추가되어 있고 본체에서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훨씬 고급스러운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면 LED가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바람을 보내는 위치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중카 64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특히 흡입구가 손가락이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벌집 구조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서 안정성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입니다.
물론 이 제품도 중가 64와 마찬가지로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다만 실제 사용해보면 중가 64보다 고주파 소음은 조금 줄어들었고 대신 출력도 약간 낮아졌습니다. 이 제품은 중가처럼 극단적인 출력보다는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설계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간단합니다. 최대한 강한 출력을 원하면 중가 64, 조금 더 부드러운 소음과 안정적인 사용을 원하면 중가 70 프로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풍량과 안정적인 사용을 원한다면 중가 70 프로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공구 배터리, 아직도 정품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정품 배터리도 어떤 셀을 쓰는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 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알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성능, 가격, 공구 배터리 1티어 TP셀입니다. 알리에서 판매되는 공구 배터리 중 셀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TP셀 제품만 믿고 구매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배터리를 분해해보면 옵션에 표기된 셀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BMS 마감도 정품 배터리 수준으로 상당히 깔끔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고출력부터 일반용까지 다양한 셀 옵션이 있고 일부 모델은 최대 100W PD 충전까지 지원해서 보조 배터리처럼 활용도 가능합니다. 디월트 호환 배터리는 21700 기반 40TG, 40XG, 40T, 50S 그리고 18650 기반 30XG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추천하는 배터리는 40XG입니다. 이 제품은 템리스 구조 배터리입니다. 기존 배터리는 전류가 흐르는 길이 좁아서 고출력 제품 사용 시 병목 현상 때문에 발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템리스 배터리는 전류가 흐르는 길이 넓힌 구조라 발열이 적고 출력 유지력이 좋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제트펜이나 고출력 공구에는 템리스 배터리를 추천합니다. 다만 8A 배터리는 무게가 약 900g이라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사용하고 싶다면 18650 기반 30XG PD 배터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템리스 구조에 최대 65W PD 충전과 출력이 가능하고 무게도 8A 40XG보다 약 300g 정도 가볍습니다. 충전기는 조용한 충전을 원한다면 2A 충전기, 빠른 충전을 원한다면 6A 충전기를 추천합니다. 다만 6A는 발열 관리를 위한 팬 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TP셀 배터리는 메이저 3사 정품 충전기에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PD 배터리는 일반 C타입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기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막기다용 배터리는 50XG, 50S, RS40, 40XG, 40T, 40TG 총 6가지 셀이 있습니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본다면 삼성셀 40T 그리고 50S, 가장 강력한 출력과 발열이 적은 배터리는 템리스 40X, 50X입니다. 40X 8A, 50X는 10A 용량입니다. 그리고 막기다용도 PD 충전이 가능한 PD형 배터리 모델이 있습니다. 이 PD 배터리는 최대 100W 충전이 가능하고 노트북 충전이나 보조 배터리처럼 활용도 가능한 배터리입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템리스 배터리는 미러키 포지 8A JP40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입니다. 제가 구매했을 때 8A 기준 약 18만원이었습니다. 반면 TP셀은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라 가성비 때문에 많이 선택하는 배터리입니다. TP셀 배터리에는 숨겨진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제트펜이나 고출력 공구를 사용하면 배터리 소모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셀마다 전력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전할 때 일부 셀은 먼저 가득 차고 일부 셀은 덜 충전되는 셀 밸런스 틀어짐 현상이 생깁니다. 보통 이런 경우 배터리를 분해해서 전문 장비로 셀 밸런싱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TP셀은 배터리를 완충해두면 셀마다 전류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셀프 셀 밸런싱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출력 공구나 제트펜 같은 장비에 특히 잘 맞는 배터리입니다. TP셀 기본 배터리는 기본적인 셀 밸런싱 성능이지만 PD 배터리는 성능이 일반 배터리보다 조금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TP셀 배터리의 유일한 단점은 배송입니다. 보통 2주 정도면 도착하지만 배터리 특성상 항공이 아닌 해상 배송으로 진행되고 행사 기간에는 최대 한 달 정도 배송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문 시 예상 도착일이 표시되지만 이 날짜는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잡혀있는 기준이라 보통은 그보다 빠르게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대부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송 기간이 조금 긴 점이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배터리는 어떤 셀을 사용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배터리 셀 특성을 비교해 나왔으니 사용 목적에 맞는 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민이 된다면 그냥 템리스 배터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가장 비싼 배터리가 대부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니까요. 컨버터가 똑같아요. 여기도 들어가고요.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 호환이 안 되는 다른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제품만 있으면 호환이 가능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행사 알차게 소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구매할 때 옵션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같은 제품이라도 구성이나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 페이지에 있는 스토어 쿠폰이 있으면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두세요. 결제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LNS 00 같은 마이너스 채널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추가 할인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행사 기간에 있는 금액대별 할인 쿠폰도 꼭 받아서 결제 전에 적용하세요. 출석으로 모았던 코인 할인에도 같이 사용하시면 추가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사 결제 할인까지 적용하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제품을 살 계획이라면 한 번에 묶어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금액대별 할인과 카드 할인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방법만 기억하시면 알리 할인 행사를 훨씬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진짜 괜찮다고 느낀 제품만 추려봤습니다. 세차 입문자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필요한 용도 하나만 먼저 고르시면 되고요. 이미 장비 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배터리나 폴리셔처럼 체감 차이가 큰 제품부터 보시면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제품 링크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이번 할인 끝나기 전에 가격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직접 써보고 괜찮은 제품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입만 벌리고 드시면 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